논어집주 위정편 4장 자왈 5 15오이 지우학 31입 42프로 52 지천명 62 이순 72 종심소욕 불유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15세의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세에 확립했고 40세에 의혹하지 않았고 50세에 천명을 알았고 60세에 귀가 순해졌고 70세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자왈 나는 공자가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부오의 지유학 이때 있을 유자는요 또라는 의미이고 또 우자와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유라고 안 읽고 우라고 읽었죠. 이 있을 유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로 여우라고 하는 내려가는 성조이고 또 우자는 중국어로 여우 하는 이렇게 확 내려가는 성조입니다. 이 앞에 성조는 한번 꺾어주는 여우 이거고요. 이거는 확 내리는 여우라는 성조인데요. 고대 중국어에서는 두 개의 글자가 통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우자를 쓰고 있을 유자의 뜻으로 쓰기도 하고요. 있을 유자를 쓰고 또우자의 뜻으로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요 성조의 차이가 있고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발음의 차이가 있잖아요. 만약에 글자는 또우자라고 되어 있지만 문맥상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을 때는 발음도 여우라고 하는 게 맞고요. 읽을 때도 유라고 읽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또라는 뜻을 가진 있을 유자의 경우에는요 그냥 유라고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어도 성조가 차이가 있고 한국어도 발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우로 읽는 것이 어떠한가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아직 일반적으로 또란 뜻을 가진 있을 유자도 그대로 유라고 읽는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공개적으로 이런 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요 그때는 유라고 읽으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우자의 뜻이기 때문에 열 하고 또 5살 그러니까 15세죠. 15살에 말일 이자는 15살이 되고 나서 이 정도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죠. 지우학 지자가 여기서 서술어인데요. 이거는 의지 혹은 지향 같이 방향성이 있는 글자입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 학에 대해서 뜻을 두었다. 학을 지향하였다. 의지를 두었다. 그리고 31입 30세가 되어서 섰다. 42부록 40세가 되어서 의혹하지 않았다. 자, 이게 무슨 뜻일지 한번 볼까요? 공자가 아마 인생을 회고하면서 한 말인 것 같아요. 이 15살에는 배움의 뜻을 두었다. 근데 논어에서 배울 학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뭔가 실천하는 어떤 도덕 그런 경우에도 학자가 많이 쓰인 거를 우리가 학위편 같은 경우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학이라는 거는 공자가 그냥 단순히 실천하는 것 수준에 그냥 머물렀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도 이때 학은 고전학. 어떤 고전이 구체적으로 있냐? 공자 당시에 이미 고전이었던 시, 당시의 민요와 서, 초기의 정치서적, 예를 들어서 문왕이나 주나라 문왕이나 무왕, 그리고 주공단과 같은 인물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정치서, 서 이런 것을 이제 배우고자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5살이면 상당히 이른 나이죠. 우리로 치면 중학생. 근데 당시 사람들은 15세만 넘어도 약간 청소년 넘어가는 그 시기로 봤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전체를 뭔가 내가 이걸 해봐야겠다는 지향을 두었다라는 거는 공자가 상당히 일찍 성숙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공자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30이 립, 30살이 되어서 섰다. 이게 설마 걸음마를 뗐다 이 소리는 아니겠죠? 30살이 되어서 뭔가 자립했다, 확립했다라는 뜻일 텐데요. 그럼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서 확립하였는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마도 흔히 예라고 말합니다. 예법 제도에 대해서 확립하였다. 왜? 공자는 고전을 배웠기 때문에 주나라 초기, 그러니까 고대에 어떤 예식이 있었는지, 어떤 제도가 있었는지를 뭔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세 즈음에 그 공자의 고향이었던 노나라에서 예법을 잘하는 사람이다 하고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통해서 나는 자립하였다, 확립하였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40세가 되어서는 의혹하지 않았다. 의혹하지 않았다? 미혹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때가 되면 보통 사람이 가치관이 확립됩니다. 자기의 어떤 기준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사회적인 정의에 관한 기준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봐야겠다 하는 나의 가치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훌륭한 것인가,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가 라는 어떤 자신만의 기준이 40세에 생겼기 때문에 의혹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말한 듯 합니다. 50이 지천명, 50세가 되어서 천명을 알았다. 그리고 60이 이순, 60세가 되어서 귀가 순해졌다. 70이 70세가 되어서 종심소욕, 불유구, 마음이 하고자 하는 혹은 원하는 바를 따라도 불유구, 이 유라는 글자는 발족자가 들어가 있는 것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동과 관련이 있고요. 넘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가다. 구라는 것은 직각자, 그리고 거기서 의미가 파생되어서 법도 혹은 뭐 기준 이런 뜻이 되는데요. 나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지만 그렇지만 유구, 법도를 넘진 않았다. 50세에 천명을 알았다. 천명이 뭘까요? 이거는 주나라 사람들이 만들었던 어떤 사상인 것 같아요. 천사상. 하늘이 명령을 내린다. 이게 마치 숙명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육아에서는 사실 숙명적인 성격도 물론 없진 않겠지만 이 명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진인사대천명, 한자로 한번 써볼까요? 진인사 기다릴 테 하고 이 천명 이렇게 쓰거든요. 사람의 일을 다 하고 천명을,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공자가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요. 육아 내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고요. 진인사 대천명, 사람의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 라는 게 이런 육아의 기본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노력을 통해서 가장 최선의 상태로 만들고 그 나머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순리대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육아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하는 그런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가 이때 천명을 알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50세의 공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게 뭐 100% 믿을 만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에 따르면요. 공자는 50대에 노나라에서 아주 높은 벼슬에 오릅니다. 바로 대사구라는 벼슬에 올라요.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거냐? 법률 같은 것을 담당하는 가장 최고의 관리인데요. 이런 아주 높은 직책이 되어가지고 정치를 시행하는데, 그러니까 노나라가 아주 잘 다스려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노나라 옆에 있던 제나라라는 나라가요, 노나라를 견제했어요. 원래 이웃나라가 잘 되는 꼴은 절대 못 보잖아요. 한국하고 일본도 사이가 안 좋고 영국하고 프랑스도 옛날에 전쟁을 많이 했던 것처럼 노나라 옆에 있던 제나라가 이 나라가 공자에 의해서 잘 다스려지니까 우리가 뭔가 위협을 느낀 거예요. 제나라가.
그래서 안 되겠다, 견제하자 해가지고 뭘 하냐면요, 미녀로 구성된 악단, 그러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악단을 보내가지고요 정치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걸그룹 같은 걸 할까요? 아무튼 미인계에 의해서 노나라가 아주 혼란에 빠지고, 노나 정치계가 혼란에 빠지고, 공자도 이걸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정치가 실패하니까 노나라를 공자가 떠납니다. 그래서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국가를 찾아다니게 되는데요. 이때가 바로 공자의 50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천명을 알았다. 그럼 아마도 공자가 말하는 천명이란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것이 항상 구현되진 않을지도 모르겠다.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가 내가 사는 동안, 일평생 동안 나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라는 어떤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나라에서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라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때가 바로 50대였어요. 60이 이순, 귀가 순해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걸 귀가 순해졌다는 것이 말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풀기도 합니다. 실제로 노인이 되면은 시력이라든가 청력이라든가 하는 신체적으로 감퇴되는 그런 특징이 많지만 실제로 언어 이해 능력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려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오히려 더 잘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는 설도 있고요. 이 귀가 순해졌다라는 걸 어떻게 보냐면은, 저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할까? 이 말은 좀 거슬리는데? 라는 그런 말이 우리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쟤는 왜 저런 말을 하지? 혹은 뭐 심하게 말하면, 저 인간은 왜 저딴 소리를 하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말이 바로 귀에 거슬리는 말이죠. 어떤 말은 거슬리고 어떤 말은 순할까요? 상대방의 세계관이 있고 나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각자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왜냐면 경험이 다르고 성장 환경이 다르고 그로 인해서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와 이질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나와 충돌할 때 그때 말이 거슬리게 돼요. 공자는 어쩌면 60대에 상대방은 저런 이유가 있어서, 저런 배경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순이라고 말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70세. 공자는 전해진 기록에 의하면 73세까지 사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말은 아마 생을 마감하기 얼마 전에 했던 말인 것 같아요. 70세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으나 그랬지만 법도를 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건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실 상대방한테 피해를 끼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70세의 공자는 그걸 드디어 해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뭔가 다른 사람의 어떤 입장과 충돌하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70세가 되어서는 나의 행동이 곧 사회의 정의, 스스로가 도덕의 화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 정도 경지까지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하지만 법도를 넘는 일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왈 55의 지우학 31입 42 부록 52 지천명 62 이순 72 종심소욕 분류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